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환율이 1,600원이 넘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시나리오가 진행이 되면 1,600원이 넘을까요? 지금 외환이 빠져나가고 있죠. 외환이 빠져나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이제 금리 차에 따라서 빠져나가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투자처에 따라서 빠져나가는 게 있고, 보통은 이런 식인데 일단은 금리 차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빠져나갈 만큼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처 이동이 이게 중요한 건데, 일단은 첫 번째로 이미 금리 차가 났기 때문에 채권 시장으로 이동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채권 이동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나마 환율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이유는요, 미국 채권이 지금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채권 투자에 대한 심리가 생겨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아직 인플레이션이 끝났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뭐 최근에 트럼프 당선도 있지만 그 이전부터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고착화 이후에는 뭐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유동성의 문제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아직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있으면 금리 인하를 많이 한다든가, 이거는 거의 힘들고, 그래서 지금 예측되고 있는 경우도 미국의 최종 금리는 대략 한 3.5% 수준으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의 최종 금리가 현재 우리나라 금리보다 높아요. 우리나라에 돈이 안 빠져나가는 게 신기할 정도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금리 인상이 될 수도 있다. 그것 때문에 미국의 10년물 채권 최종 금리가 만약에 해리스가 됐다면 4%였겠지만 트럼프가 되면 4.5%가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고, 지금 채권 또는 장기채 ETF 이런 거 사들인 개미들이 지금 울상이다. 왜? 채권 금리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올라갔다. 채권 금리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채권 금리가 떨어질 것이고, 채권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올라갈 것인데, 미국이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렸기 때문에 미국의 채권 금리가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은, 특히 최근에 파월이 보여준 점도표에 따라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된다면 채권 금리 인하도 굉장히 빠르게 나타날 것이고, 그러면 채권 가격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들어간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된다 라고 하니까 물렸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미국 채권이 지금 힘을 쓰고 있지 못해요.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결국에 세계 경기 침체가 나타날 때 이동하는 곳이 미국 채권이라고 그러죠. 안전자산으로 이동을 하는데, 안전자산이 지금 금, 그 다음에 뭐 미국 채권, 현금, 뭐 금에는 뭐 은까지는 포함이 되죠. 등등 뭐 미술품, 뭐 이런 것들 같은 안전자산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금, 은 같은 경우는 아무 때나 사도 되기 때문에 미리 오른 거예요. 현금은 두고 싶은데 불안해. 왜냐면 자꾸 현금 쓰레기라고 그러거든. 현금이 쓰레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쓰레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현금을 나한테 주세요. 내가 쓰레기를 대신 받을게요. 그 쓰레기라고 하는 현금을 저한테 주실 생각이 아니라면은 현금은 쓰레기다 라는 소리를 하지 말아라. 그런 거 뭐 미술품 이런 것들이야 그 개부자들이나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채권은 언제 올라가느냐? 세계 경기 침체가 올 때. 세계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은 디플레이션이 오고, 디플레이션이 오게 되면은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금리 인하가 시작됐을 때 경기 침체로 인한 금리 인하기 때문에 안전자산이면서 수익률이 높은 곳을 찾는다. 그때 미국 채권으로 많이 이동을 해요. 그래서 자주 들리는 이야기가 뭐예요? 금리 인하 시기에 자금이 어디로 제일 많이 이동하냐? 경제가 좋으면 미국 주식으로, 경제가 나쁘면 미국 채권으로 이동한다. 이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뭐 비트코인 이야기 하면서 트럼프 당선됐으니까 비트코인 오른다. 비트코인 안전자산이고 경기 끊임없이 오를 것이다. 비트코인 특징이요. 왜 몰리냐면은 디지털 금이나 이런 거 쏠리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밀어주는 쪽이 이제 테슬라 주식이 엄청 올랐죠. 머스크가 근데 엄청 좋아하는 게 뭐예요? 예전에 비트코인 이야기 나올 때 항상 이름 나오는 사람 두 사람 있었잖아요. 머스크랑 돈나무 언니. 근데 지금 테슬라 오르고 머스크가 혜택을 받는다고 하니까 비트코인 영향 받는 거. 또 비트코인 그 차트가 미국 주식 차트랑 굉장히 흡사하게 흘러갈 때가 많죠. 이런 것도 영향 받아가지고 비트코인도 올라가고 있는 거죠. 아직은 미국 주식으로 쏠리고 있는 건데, 그게 경기 침체다라는 느낌이 들면은 미국 채권으로 이동한다는 소리예요. 미국 채권으로 이동할 때는, 자, 한국 주식은 이미 빠지고 있죠? 주식에서 빼서 한국 채권으로 갔다가 한국 채권도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빼가지고 미국 채권을 사든지 미국 주식을 사든지 이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미국 채권으로 이동할 때 문제는 그 정도까지 경기가 안 좋으면은 한국에서만 빠지는 게 아니다. 근데 옆에 중국이나 일본 이런 것들이 같이 빠지기 시작해서 다 미국 채권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커플링 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빠져서 밑으로 밀어내려고 하는데 중국이나 일본에서 사줘가지고 위로 올려요. 그러면 위로 올라갈 수도 있죠. 돈이 들어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생각해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 같이 영차 다 같이 밑으로 내려와요. 그럼 가치는 더 빨리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IMF 터질 때 그나마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버텼지만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이런 곳들이 다 같이 터졌잖아요. 태국이라든가 뭐 이런 곳들. 그렇게 돼서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거고, 결국에는 미국 채권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본격적인 자산 이동이 시작이 된다. 그게 양털깎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어떤 시나리오가 진행이 되면 1,600원이 넘느냐? 양털깎기가 시작됐을 때. 근데 양털깎기가 시작된다고 해서 모든 나라가 다 무너지진 않습니다. 어떤 나라에서요? 여기다가 자금 넣어놓으면 첫 번째로 위험하고, 두 번째로 수익성이 떨어지겠네? 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수익성이 떨어지는 곳들, 위험하다 이런 것들이 뭘 보면 나오느냐? 그 나라의 경제와 부채에서 나올 것이다. 부채가 높으면 이미 거품이 쌓여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지는 거고, 경제가 좋지 않으면 위험하기도 하고 수익성도 떨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한국 주식에서 제일 먼저 빠져나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한국이 위험한 나라다가 아니라 한국의 주식은 저평가가 되었다. 근데 왜 저평가가 되었냐를 따져보면 유동성이 많이 들어왔어요. B2를 하죠. B2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는 유동성이 한계가 있다. 왜? 자국 주식은 자국민들이 제일 많이 사야 되는데 한국인들은 주식 안 사고 부동산 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산 비중이 80%가 부동산에 쏠려 있으니까 누가 주식을 사겠어요. 그리고 이미 부동산을 산 사람들은 주식을 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주식부터 빠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나라가 빠지느냐? 이런 나라들이 빠진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경제 핵심적으로 내수 경제가 무너졌죠. 내수 경제가 무너진 이유가 부채 때문이죠. 왜냐면 거의 한 몸이기 때문에. 부채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가게 되면요, 경제를 활성화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려면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있어요. 내가 사업하려면 자금이 한 5천만 원 필요해요. 내가 모아둔 게 한 2천만 원밖에 없어. 근데 빚에 대해서 굉장히 경직된 나라라면은 내가 3천만 원 모을 때까지 한 2, 3년 더 모아가지고
그 뒤에나 시작한다면 빚에 대해서 조금 더 관대한 나라들은 3천만 원 빌려줘. 그럼 5천만 원 가지고 사업 시작해요. 더 큰 돈을 벌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투자해가지고 빚이 그쪽으로 들어가면 좋은데 우리나라는 빚이 다 어디로 들어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은행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담보대출만 받으려고 한다. 물론 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부채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신용대출보단 담보대출이 안전하니까 은행도 그렇게 진행을 하겠지만 담보대출 우리나라에서 주담대가 주식담보대출이 아니잖아요.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이지. 그러니까 다 생산성이 없는 곳에만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채는 질이 굉장히 좋지 않다. 다 내수 경제를 침체시키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채 거품은 가계부채 저런 식으로 줄였다고 해서 안전해 보이겠어요? 거기다가 말씀드렸지만 전세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숨겨진 가계부채, 또 공공기관 부채, 이게 거의 가계부채급으로 늘었죠? 이 공공기관 부채도 숨겨진 정부 부채죠. 이런 것들이 잔뜩 쌓여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돈을 빼가지고 양털깎기를 하기 굉장히 좋은 나라다. 그러면 그 양털깎기가 본격적으로 언제 시작이 된다? 사람들의 심리가 안전자산으로 몰릴 때. 제가 안전자산을 모아두라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보시면은 안전자산 중에서 금 폭등했죠. 은 폭등했죠. 이런 것들만 폭등하고 있어요. 아직 채권보다는 미국 주식에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죠. 미국 주식이 아니라 미국 채권으로 자금이 이동하기 시작할 때 그때가 본격적인 양털깎기의 시기다. 그래서 제가 달러를 사서 모아두라는 것도 왜 달러를 사서 모아두라고 그랬어요? 미국 채권으로 자금이 이동하기 시작했을 때 양털깎기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은 경기 침체가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세계 경기 침체에 대해서. 근데 세계의 경기 침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첫 번째, 미국 지표가 겉으로만 좋다. 요것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말씀 많이 드리는 게 두 가지가 있었죠. 고용지표. 고용지표 맨날 좋다 했는데 80만 넘게 누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80만이 빠지고 보니까 고용지표가 굉장히 악화가 됐고, 최근에 허리케인 영향이라고 하더라도 비농업 고용 인원이 12,000명인 것은 미국 인구 대비로 너무나도 적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미국의 저축지표. 지금은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데 경제가 잘 돌아가기 위해선 내수도 활성화되면서 돈도 모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수는 활성화된다고 하는데 저축액이 줄고 있죠. 돈을 빼가지고 파멸적 소비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 두 가지를 보면 미국 지표가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좋지 않다. 그래서 미국도 경기 침체에 대해서 영향을 크게 받을 수가 있고, 문제는 미국이 지금 금리를 내리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채권 금리로 인한 부담이 크기 때문이죠. 미국의 이자 지급액이 너무나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려는 이유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담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은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해서 경고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이미 채권까지는 안 가더라도 현금으로 자산 이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대표적으로 워렌 버핏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럼 미국이 무너지면은 경제를 또 이끌어줄 만한 G2의 나라인 중국이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타격을 입을 상황인데, 문제는 얘는 미국보다 상황이 더 안 좋다. 그럼 얘 안 좋고 얘 안 좋으면은 세계 경제 어떻겠어요? 수출국이고 소비국인데 내수시장 규모는 거의 최강인 나라들 두 개가 경제가 안 좋으면은 수출하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거기에다가 자국 중심주의적으로 간다고 그랬죠. 미국에 수출하기는 더 쉽지 않겠죠. 저런 것들이 겹쳐져서 미국 증시도 지금 거품이 많이 겪고, 지금 너무 골디락스라고 신나게 위험자산에다가 투자했는데 위험하다. 지금 막 비트코인이나 미국 증시나 이런 것도 올라가는 것들이 거품이다 라고 느껴지면서 경기 침체를 대비해서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할 때, 그때가 언제다? 환율이 튀는 시기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제가 IMF랑 글로벌 금융위기 때 원달러 환율이 폭등했던 적들을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됐을 경우 최소 1,600원 나온다는 소리예요. 이 1,600원은 그냥 최소 1,600원 정도가 아니라 타이밍이 약간 놓쳐서 팔더라도 1,600원 정도는 팔 수 있다는 소리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채권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 리스크로 또 갑자기 가격 뚝뚝 떨어지고 이런 것도 못 버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달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한국보다 금리가 높고 터지기 전까지는 조금씩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아뒀다가 크게 터질 때 팔아라. 이게 안전하게 자산을 모으면서 수익을 크게 올릴 수도 있는 거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